그는 전형적인 남자 가정주부이자 사랑스러운 이란성 쌍둥이의 아빠다. 7살 남자아이가 을에 그렇듯 아들 몽피스는 언제나 친구들과 바깥에서 전쟁놀이에 푹 빠져있는 미래의 장군감이고, 딸 스비톨리나는 인형놀이를 좋아하고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호기심 공주이다. 아내가 바쁜 직장 생활로 딴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고 챙기는 것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누가 직장 생활을 하고 누가 가정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유전적 특이성으로 쉽고 빠르게 이루어졌다. 아내 필스코바가 꼬리가 없는 타입 A 사람으로 신체 기능은 약하나 지적 능력이 우수해 부독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적합했다. 반면 그는 보편적인 타입 B 사람으로 꼬리가 달렸고 운동 능력은 뛰어나나 그에 반해 머리를 쓰는 것은 젬병이었다. 그와 아내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가정을 풍족하고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결국 그가 살림살이를 도맡게 되었다. 반짝이는 분홍색 드레스의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던 스비톨리나가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눈으로 그에게 다가와 서술형 답변이 필요한 질문을 한 것은 정오가 한참 지난 후였다. 아빠는 길고 두툼한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엄마는 꼬리가 없어요? 글쎄 왜 그럴까? 호기심 공주님. 모르겠어요. 나도 가지고 있고 친구들과 노는데 푹 빠진 몽피스 오빠도 가지고 있는데 엄마만 꼬리가 없으니 이상해요. 이상할 것 하나도 없어. 하지만 사연은 좀 있지. 사연? 그게 뭔데요? 얘기거리가 있다는 말이야. 사실 아빠도 정확히는 몰라. 엄마가 해준 이야기를 대충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아빠, 궁금해요. 말해주세요. 오케이. 딸이 궁금하다는데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지. 이리 와서 옆에 앉아. 이야기가 좀 길거든. 그가 손을 뻗어 옆에 있는 푹신한 소파를 툭툭 가볍게 치자 스비톨리나는 바비 인형을 품속에 안고 다소곳이 소파에 앉았다. 빨리요, 아빠. 자, 지금부터 신나는 이야기 열차가 출발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공주님. 그는 따뜻한 홍차를 한 모금 마신 후 탁자에 내려놓고 스비톨리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모두 꼬리를 가지고 있었어. 왜냐하면 물고기였으니까. 꼬리 없는 물고기는 상상할 수 없지.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물고기 중 일부가 바다를 탈출해서 육지로 이동하기 시작했어. 아마 물속이 너무 복잡했거나 아니면 위험했겠지. 하여튼 육지에 올라온 물고기들도 처음에는 모두 꼬리를 가지고 있었어. 시간이 흘러 파충류 또는 포유류로 변했는데도 말이야. 아빠, 파충류, 포유류가 뭐예요? 글쎄,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자세한 것은 이따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도 어려운 단어는 잘 모르니까. 알았어요. 계속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일부 포유류에서 처음으로 꼬리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지난주에 놀러갔던 동물원에서 본 침팬지 기억나? 네, 기억나요. 내가 준 바나나를 침팬지가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요. 맞아, 잘 기억하고 있네. 침팬지 중에 꼬리 없는 종이 처음 생겨났고 그들이 수만 년 시간의 진화를 통해 1세대 인류가 된 것이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침팬지가 사람으로 변신을 했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아빠도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 믿어야지. 우리 집에서 엄마가 제일 똑똑하잖아. 그는 미지근한 홍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 후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으나 경쟁자 동물들을 굴복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 마침내 지구의 주인이 되었어. 아주 멋진 조상들이지. 우주 탐사를 시작한 것도 1세대 인류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야. 유치원 박물관 방문해서 1세대 인류 전시관 마네킹을 본 적 있어요. 남녀 모두 멋지게 보였어요. 특히 여자들 옷이 울긋불긋 화려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꼬리가 없었네요. 아마 그랬을 거야. 그때는 몸속 엉치뼈에 아주 작고 희미한 꼬리의 흔적만 존재했었어. 그럼 지금 제가 달고 있는 꼬리는 언제 생긴 것이에요? 그는 깊이 심호흡을 한 번 한 후 스비톨리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말을 이어나갔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참을성을 가지고 들으면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알았어요, 아빠. 23세기가 지나갈 무렵이었어. 아주 오래전 잊혀져 자기 몸속에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1세대 인류 일부에게 꼬리가 다시 생겨난 것이야. 23세기가 뭐예요? 질문을 한 후 스비톨리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자기의 잘못을 알겠다는 듯이 검지를 펴 입에 가져다 대고 조용이라고 속삭였다. 과학자들이 꼬리가 다시 생겨난 사람들을 연구해보니 포유류의 꼬리와 척추 형성에 관여하는 TBXT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밝혀냈어. 스비톨리나는 그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나중에 엄마에게 물어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계속 입을 다물고 경청했다. 처음에는 아주 소수에게만 꼬리가 생겼어. 그래서 의사들은 이 현상을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했고 치료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어. 하지만 그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었고 심지어 꼬리를 잘라도 다시 생겨났어. 마침내 1세대 인류는 지루한 논쟁을 거친 후 꼬리를 가진 돌연변이들과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어. 2세대 인류가 탄생한 것이지. 2세대 인류요? 응, 엄마하고 아빠가 2세대 인류야. 2세대 인류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타입 A는 꼬리가 없고 지적 능력은 우수하나 상대적으로 신체 기능은 약한 집단이고 타입 B는 꼬리가 달렸고 육체 능력은 탁월하나 상대적으로 지적 능력은 약한 그룹이야. 과학자들 말로는 타입 B의 경우 임신 초기에 꼬리를 만들기 위해 다량의 에너지와 재료가 사용되는 바람에 뇌의 발전이 더디게 된 것이라고 말했어.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빠는 왠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는 양손바닥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과장해서 표현했다.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오빠와 내가 꼬리를 가진 까닭은 모르겠는데요. 곧 나옵니다. 공주님, 잘 들어보세요. 2세대 인류는 정신노동을 담당하는 타입 A와 육체노동을 담당하는 타입 B로 나뉘어 수백 년을 살았어. 타입 A 사람은 오직 타입 A 사람하고만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 타입 B 사람도 매한가지였어. 그래서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세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 두 분류의 사람들은 같이 삶을 영위하면서도 벽을 높이 쌓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시류가 유행했어. 타입 A 사람은 타입 B 사람을 힘만 센 원시인이라고 불렀고 타입 B 사람은 타입 A 사람을 머리만 큰 약골이라고 서로 놀려댔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렸지. 둘이 그냥 사이좋게 살면 안 되나요? 그때는 그게 몹시 힘들었어. 왜냐하면 두 분류의 유전자가 섞여서 끔찍한 돌연변이가 탄생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만약 지적 능력도 약하고 몸도 부실한 인류가 태어난다면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래서 2세대 인류는 상대방을 욕하며 수백 년의 시간을 함께했어. 엄마하고 아빠가 2세대 인류라면서요? 그럼 몽피스 오빠와 저는요? 그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이미 해는 지평선 아래로 살짝 발을 담그고 있었다. 몽피스가 전쟁놀이를 마치고 배고프다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올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할 때라고 그는 생각했다. 홍차잔을 들고 소파에서 일어나 그가 부엌으로 자리를 옮기자 스비톨리나가 뾰로통해서 말했다. 이야기 더 해주세요. 중간에 멈추는 게 어딨어요? 아빠는 지금부터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해.
제발요. 스비톨리나의 애원에 그는 설거지를 멈추며 말했다. 에구, 호기심 공주님은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럼 저녁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 식탁 의자에 앉아서 들어요. 몽피스가 집에 들어와 배고프다며 온통 난리를 치는 것을 아빠는 보고 싶지 않거든. 그는 오른쪽 눈을 살짝 감아서 스비톨리나에게 장난스러운 윙크를 보냈다.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이야기를 했었나? 옛날에 엄마는 수도에 있는 본사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빠는 지방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어. 엄마는 타입 A, 고아빠는 타입 B 였으니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어. 머리를 주로 쓰는 본사에는 꼬리 없는 사람들이 근무했고 육체를 사용하는 공장에는 꼬리를 가진 직장인들이 많았지. 남녀 구분 없이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재고 실사를 위해 공장에 찾아온 엄마가 내부를 둘러보던 중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서 무거운 원자재가 바닥에 떨어졌어. 큰 사고가 날 뻔했지. 마침 그때 근처에 있었던 아빠가 빠르고 강한 신체를 이용해 엄마를 가까스로 구했고 그렇게 둘의 사랑은 시작됐어. 그 이야기는 예전에 엄마가 해줘서 알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여튼 그 이후 엄마와 아빠는 오랫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고 서로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하고 싶었어. 하지만 2세대 인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타입 A와 타입 B의 결혼은 불가능했고 심지어 둘이 사귄다는 것이 발각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교도소에 들어가 한동안 콩밥을 먹어야 했어. 다음은 나도 알아요. 엄마와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살지 않는 섬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고 몽피스 오빠와 내가 태어난 것이죠.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아주 잘 알고 있군요. 공주님. 그는 국을 끓이고 채소와 과일을 다듬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 이야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 2세대 인류가 꼬리가 없는 사람과 꼬리가 있는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지? 단어가 정확히 기억나질 않아요. 하지만 둘이 결혼해서 멍청한 사람이 생길까 그랬다고 했어요. 맞아.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만약 지적 역량과 신체 능력 둘 다 떨어지는 돌연변이가 태어나면 그건 2세대 인류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불행이 생기는 것이거든. 그것이 두려워서 결합을 막은 것이야.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 타입 A, 위 우수한 머리와 타입 B, 위 탁월한 신체를 가진 두 분류의 우월한 인자만을 보유한 3세대 인류가 탄생한 것이야. 그게 바로 오빠 몽피스와 스비톨리나 공주님이야. 소식은 바람을 타고 세상에 빠르게 퍼졌고 그 이후 서로 다른 타입의 사람들끼리 사귀는 것을 오히려 정부가 권장하게 되었어. 이제는 결혼한다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꼬리가 반대인 사람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 되었어. 한 사람의 의도치 않은 행동이 때로는 세상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는 오묘한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뒤로하고 그는 몸에 익은 습관처럼 잘 손질된 생선을 오븐 안으로 조심스레 밀어넣었다. 제가 3세대 인류라고요? 스비톨리나는 못 믿겠다는 투로 말했다. 그래, 최근 몇 년간 수많은 3세대 인류가 태어났고 두 분류 사이의 해묵은 불편함은 사라졌으며 엄마와 아빠도 섬을 떠나 도시로 돌아왔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쌍둥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전쟁놀이만 좋아하는 몽피스 오빠를 보면 우리가 3세대 인류라는 것이 그다지 믿기지 않아요. 하얀 치아와 보조개를 만들며 스비톨리나가 웃으며 말했다. 오빠를 놀리면 못 써요, 공주님. 1분 빠르게 태어난 오빠인걸요. 그래도 오빠는 오빠야. 그는 현란한 칼솜씨를 이용해 일정한 크기로 과일과 채소를 손질한 후 샐러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빠와 내가 왜 꼬리를 달고 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3세대 인류가 2세대 인류의 우월한 인자만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아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유전적으로 우세하다고 주장했어. 무엇에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막 저녁 식사 준비를 마무리할 때 약속이나 한 듯이 아들과 아내가 동시에 집에 들어왔고 꼬리의 유무는 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